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점심은 잘 드셨는지 저희가 국제 세미나라 좀 도시락을 국제적으로 이거저거 섞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좀 시장하시더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졸리실 수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배려를 좀 해드린 거니까 오후 세션 이제 시작하면 잘 즐겨주시고요. 요즘 그 몇 년간 최근 이제 한국에서 스포츠 체육계에서 뭐 폭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에 관련된 선진화라든가 혁신 관련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2에서 첫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김정효 교수님을 모시고 무예의 비폭력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일단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쉬는 시간에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한 그 퍼포먼스를 봤는데 전율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아주 대단한 퍼포먼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마는 무예와 비폭력성이 사실 처음에 발표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 좀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예와 비폭력은 사실 매치가 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이 모순되는 개념 속에서 뭔가 철학적으로 깊이 사고해볼 만한 어떤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몇 주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그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무예와 비폭력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단독 직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무예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예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무예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무예에 대한 담론들은 그동안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예가 태생적으로 싸움의 기술을 체계화한 신체의 움직임이라는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죽는 상황에서 폭력 이외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길은 없지요. 요컨대 무예는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화된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예인들은 뭐 노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예는 결코 남을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혹은 호신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예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저는 방어와 호신 체계로서의 무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어와 호신 체계로 무예를 설명하게 되면 폭력의 역설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폭력의 역설이라는 것은 폭력에 의해서만 폭력이 제압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닥치는 대로 몽둥이를 막 휘두르고 깨부수고 돌아다니는 폭도가 있다고 합시다.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더 큰 폭력밖에 없죠. 그게 오늘날의 경찰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의 폭력을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공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공권력 남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지요. 이것이 폭력의 역설입니다. 만일 무예가 방어와 호신의 체계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무예의 비폭력성은 도출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는 마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와 군비를 정설하는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예는 생리적으로 폭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예로부터 비폭력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무의 비폭력성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오늘 제 발표는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먼저 탁월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서 무의 비폭력성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탁월성은 고대 그리스로 아레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엑셀런스라고 하죠. 아레테는 사전적인 정의로 사람과 사물의 고유한 기능이 가장 좋은 상태에 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칼의 아레테는 잘 베는 것이고 눈의 아레테는 잘 보는 것입니다. 재화공의 아레테는 구두를 잘 만드는 것이고 의사의 아레테는 환자를 잘 낫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동선수의 아레테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체적 탁월성입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 종목마다 요구되는 탁월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아레테는 빨리 달리는 것이고 역도 선수의 아레테는 더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스포츠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고 있는 스포츠는 대부분 근대 영국에서 발생해서 세계화된 것들입니다. 이를 우리는 근대 스포츠라고 부릅니다. 축구, 테니스, 복싱, 럭비, 골프 등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처음부터 스포츠였던 것은 아닙니다. 축구는 럭비와 구분 없이 손으로 들고 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를 걷어차거나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었죠. 쉽게 말해서 스포츠와 폭력의 경계가 모호했던 것입니다. 근데 스포츠는 이런 폭력성을 제거하면서 비로소 사회문화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도베르토 엘리아스라는 사회 철학자는 그 이유를 폭력의 국가독점에서 찾습니다. 폭력의 국가독점이란 개인이 함부로 휘둘렀던 폭력을 회수해서 국가만 그것을 행사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아스는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서구의 문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예외는 아니어서 누구나 함부로 휘둘렀던 폭력을 금지하고 그것의 행사를 규칙에 의해 일정한 행위로 묶음으로써 비로소 근대 스포츠에 편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아스는 근대 스포츠의 출발점을 여우 사냥에서 찾습니다. 여우 사냥은 말 그대로 사냥개로 여우를 쫓아다니며 총으로 여우를 죽이는 귀족들의 예고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로 접어들면서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총으로 여우를 쏘던 일은 이제 용서하기 어려운 위반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여우를 죽이는 일은 사냥개들이 임무가 되었고 인간은 그 추격 과정을 지켜보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폭력의 행사라 그 자체보다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보는 일이 즐거움의 초점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근대 스포츠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 스포츠에서 규칙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규칙은 스포츠에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경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규칙에 의해 탁월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축구에서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의 손 사용이 금지되면서 이제 공을 다루려면 발은 물론이고 머리와 가슴, 심지어 무릎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규칙의 제약이 드리블, 헤딩, 트래핑 기술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권투는 체급과 글러브를 하는 규칙이 도입되면서 싸움에서 스포츠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운되면 공격을 멈춥니다. 유도도 상대의 어깨가 바닥에 닿으면 경기는 끝나지요. 이런 폭력의 통제는 모두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포츠의 규칙이 탁월성, 다시 말해서 아레테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 발휘되는 아레테는 일반적인 아레테와 조금 다릅니다. 재화공의 아레테는 구두를 잘 만드는 것이고 의사의 아레테는 환자를 잘 낫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레테는 모두 수단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환자가 낫게 되면 의사의 아레테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스포츠의 아레테는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을 갖습니다. 우사인 볼트의 100m 세계 신기록은 일상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를 보여줄 뿐이죠. 이것을 스포츠의 상징성이라고 합니다. 김연아의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예는 어떨까요? 무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움직임에서 동작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태권도 품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새의 동작들은 모두 공격과 방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품새는 이제 공격과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힘, 속도, 방향과 시선, 호흡, 그리고 기백이라는 전혀 다른 성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은 무예가 폭력을 초월하여 형식의 미학을 갖춘 예술로 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단적인 예를 우리는 창작 품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무예는 행위 그 자체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순간 폭력성이 배제되고 오히려 행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질적 변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권도의 품새에서 폭력성이 무화되는 확실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무의 비폭력성이 전부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들이 시청한 바대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태권도가 평화와 화합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송판을 쪼개는 기술이나 대리석 격파 시범은 여전히 태권도가 폭력이라는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무예의 비폭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신적 초월에서 찾고 싶습니다. 무예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움직임입니다. 이런 신체적 움직임이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인과론적으로 정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신체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 몸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몸은 물질적이어서 공간을 차지하지만 정신은 비물질적이며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부러지거나 꺾일 수 있고 심지어 절단될 수 있지만 정신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질을 가진 몸과 마음이 무예를 통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마침내 고양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신기하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And this leads to the martial arts leading to a spiritual transcendence, and we can find some example from a Bao. 짐승을 사냥하거나 전장에서 적을 죽이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Bao was a tool to hunt an animal or shoot an enemy on the field. This is the existential origin of a Bao. 탁월성을 요구합니다. So archery 따라서 demands 군술도 excellence in 본질적으로 폭력의 accuracy. 한 행태라고 할 수 So 있습니다. archery is a fundamentally another form of 그러나 violence. 평화의 시기가 오면서 However, 다른 with 살아있는 the 생명 age 대신 of peace 관역으로 그 표정을 coming, 바꾸게 됩니다. The Bao 하지만 이때까지 changes 궁술은 its 여전히 폭력적인 existence 속성으로부터 into 벗어날 the 수가 form of 없습니다. mark. However, the 살상의 archery 도구에서 비폭력으로 was 전이되기 basically 위해서는 based 질적인 on 도약이 violence. 필요합니다. In 이 order to make 질적인 a 도약이 바로 transition, 정신적 leap 초월입니다. forward was needed. 정신적 Leap forward 초월이란 활의 comes 표적이 from 관역에서 spiritual 자신의 마음으로 transcendence. 이행하는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So here, 관역의 the 정중하게 활을 mechanism 날려보내는 기술에서 changed 정신의 from 수양으로 the killing 활의 someone 존재의 의의가 바뀌게 into 됩니다. a 이렇게 되면 수련의 mark. 메커니즘도 When you 필연적으로 hit 변하게 the 됩니다. mark, the 관역의 mechanism of training 정중앙을 is 정확히 different. 맞추는 기술이 When 입체적 you 수련을 통해서 shoot the 이루어지는 very 것이라고 center 한다면 of this 활과 archery, 정신을 동일시하는 you 순간 need to 활 have 속에 이제 정신의 수양으로 training 질적 전환이 bodily 이루어지게 됩니다. and spiritually. 그 But 정신 when 수양의 you have 구체적인 내용을 like 이황은 one 경이라고 elevation, then you can create 태계 the 이황은 활 Gyeong. 쏘기를 통해 This was 경을 created by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Yi Hwang, a 그 renowned 경의 scholar. 경지를 심평체정과 And 일체 중간으로 He 표현하고 used 있습니다. the term using 심평체정과 body and 일체 mind. 중간은 마음과 and 몸이 focusing 평온하여 mind. 하나가 되는 정신적 고향을 뜻합니다. These two terms, 이렇게 되면 심평체정, 관역에 화살을 일제중간, 맞추는 행위가 are 아니라 자신의 about 마음과 몸가짐을 no 되돌아보는 longer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acting to hit the mark 실제로 with an 이 arrow, 황은 but an 투어를 opportunity to 통해 reflect on one's mind and 경의 body. 경지에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And Yi-hwang tried 활이 to reach 정신적 the 수양의 state 훌륭한 of 수단이 Gyeong. 된다는 점은 이황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So this concept did 공자와 not 맹자도 appear 활에서 정신을 at the 보았습니다. time of 공자는 Yi-hwang. 논어에서 Confucius and 군자는 Mencius 경쟁하지 않으나 also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commented 활쏘기이다 this, 라고 saying 하였고 nobleman does 맹자도 not compete, but 인자는 if he 활쏘는 participates 궁사와 in 같다. competition, it must 궁사는 be 먼저 archery. 스스로를 바르게 한 후 발사하며 Mencius 쏘아서 commented that 맹중하지 generous 않아도 man 이긴 is like 사람을 an 원망하지 archer shooting an arrow. 않고 그 원인을 Archer 자기 자신에게서 구할 first 뿐이다. straits oneself 라고 before shooting, and 말하고 even if he misses a mark, does not 다시 hold 말해서 grudge. 활쏘기는 He will 도에 be 이르는 only finding the 방법이었던 fault 것입니다. within him. 이런 So it 깨달음의 was 정신적 about 초월은 reaching 일본의 궁도에서도 righteousness. 확인이 됩니다. And this was 오이겐 also 헤리겔이 found 쓴 in 유명한 일본의 Japan. 궁술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So the 있습니다. famous book Jan in the 활을 Art of 쏠 Archery, 때에는 written 구동의 by 중심에 Anjan 모든 것이 Herigel, 달려. emphasized the spirit of 이것이 Bao, 일본 commenting 궁도가 that 추구하는 when shooting a 활의 bow, 정신입니다. everything depends
depends on the center of non-movement, and this is the essence 이렇게 of 무의 정신적 Japanese 초월을 archery.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So when I 그것을 say 동양적인 this 신비나 martial arts 혹은 spiritual 오리엔탈리즘이라고 transcendence, some 치부해 say 버립니다. this is 그러나 Eastern mysticism 서양에서도 or 정신적 Orientalist 초월을 말하고 perspective. 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But this is also dealt 하이데거라는 with in the 철학자가 Western 대표적입니다. society, especially in the case of 자신의 기술 철학을 Heidegger. 논하는 자리에서 The essence of 기술의 technology. 본질을 탈은폐해서 찾고 In 있습니다. his philosophy of 탈은폐는 감춰져 있던 technology, 것이 밖으로 he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highlighted this 예를 들어 concealment. 그냥 나무 This is about 조각을 bringing 가져다가 concealed things to the 조각가의 front 칼에 of 의해서 eye. 멋진 독수리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So 이때 you can make a 조각가의 기술은 spectacular 나무로부터 statue 독수리를 of 거집어낸 furniture 것입니다. from 이것을 drawing 하이데거는 기술의 the wooden 탈은폐라고 얘기합니다. creatures. And Heidegger 그리고 이 calls 기술을 this is 테크네라고 this concealment, and this technique is called 기술이 탈은폐라고 techne. 한다면 몸속에 So 있던 technology 잠재적인 is 능력을 밖으로 concealment. 끌어내어 Drawing 눈앞에 potentials 내놓는 lying 모습도 within the 훌륭한 body 테크네라고 out to 할 the 수가 sight 있습니다. is concealment. This 하이데거는 concealment, 테크닉의 and that is the 본질을 essence of 풍차의 기술을 technology.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And Heidegger explains technology 자연의 by the 바람과 windmill's 에너지는 mechanism 같은 계열에 to 놓을 수 없는 produce sleeping 현상입니다. energy through 바람은 lending 그냥 itself to 지나가는 것으로 natural 늘 wind. 극이 있는 소유적인 것에 Wind is a 불과합니다. temporary thing, 그러나 which is 날개를 a 달아서 constant. 바람을 받아들이고 그 But when 움직임을 there is a 전달하는 wind 풍리를 taking the 만들어서 wind, and 조합하는 so 기술에 is 의해서 created based 에너지가 on technology, energy is 이것이 created.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술의 And this is 본질입니다. the essence of technology 이런 프로세스는 called 무의 by 수련에서도 Heidegger. 그대로 드러납니다. And this is well practiced in the 풍차의 training of 기술에서 martial 질적인 arts. 도약이 일어나듯이 There is 무의 a leap 수련도 forward 신체적 by the 움직임에서 windmill's 정신적 각성이 일어나는 mechanism, 하나의 and there is a 도약이라고 할 수가 spiritual 있습니다. awakening or 조금 더 elevation 깊이 with 들여다보겠습니다. martial arts 무에서 training. 이루어지는 기술은 Let's go 어떤 into 경우에도 one step 몸을 further. 움직이는 주체의 것입니다. So 무의 기술은 in 타인에게 martial arts, 분배나 all 정리될 performed 수 body 없습니다. 그리고 교환도 attain 되지 skills, 않습니다. so they cannot be 왜냐하면 distributed, granted, 몸으로 or 익힌 무의 exchanged 기술은 with others. 수련자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 such skill 다시 말해서 engraved in the body is tied to the 무예를 existence of a 몸으로 수련하지 trainee. 않는 사람에게 정신적 So 각성이나 for those who 충격감은 do 생기지 not practice 않는다는 martial 뜻입니다. arts 따라서 bodily, 만일 then such 무의 spiritual 수련자가 concept 무의 will 동작에서 not be 정신적 created. 각성이나 혹은 정신적 Spiritual 고양의 상태에 awakening, 도달하였다고 spiritual 한다면 elevation 이때 can 무의 be 기술은 reached by a 수련자에게 trainee. 하나의 존재론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Under such circumstances, 하이데거는 the 존재론적 사건을 technique 존재의 지평을 becomes 넓히는 an 계기라고 incident.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he says that this 무에서 is 정신성을 about 추구한다는 것은 existential 자신의 horizon. 존재적 지평을 넓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So when practicing 여기서 such 우리는 concept in 무의 training, 비폭력성이 we can 존재의 지평을 understand such 확대하는 concept 중요한 as a category of 존재론적 사건이라는 existential 사실을 알 수가 horizon or epidemiological instance. 지금까지 발표를 통해 우리는 무의 비폭력성이 매우 깊은 철학적 My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presentation, 되었습니다. I look into the deep philosophical 무예는 공격의 implication of 체계를 martial 이해하면 arts. 손쉽게 When you 타인의 신체를 understand the 제압하는 mechanism 기술이 of 될 수 있습니다. offense, martial 방어의 arts 체계를 can 이해하면 be 공격의 subduing others 비효율성으로부터 벗어나 easily. 자신의 안녕을 So 지키는 when you 움직임의 기술로 focus on martial 비유할 arts 수 from the 있습니다. perspective 그리고 of defense, 동작 그 자체의 martial arts 탁월성을 can be 추구하면 understood 심리적 as promoting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prosperity, 건져 올릴 수 있을지 or 모릅니다. the acts itself can promote 이런 행위로부터 catharsis, 무의 비폭력성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but such acts 무의 비폭력성은 themselves cannot 신체의 create non-violence 움직임의 of martial 정신적 arts. 가치를 발견하고 When you 스스로 그 discover 가치를 the 추구하는 spiritual 실체에 value 의해서만 of 도출됩니다. bodily movement, 그리고 그 you can 실체는 create 끝이 non-violence, 없습니다. and such practice 아리스토텔레스의 is never 말을 ending. 대입하자면 무의 When I 비폭력성은 derive 완성된 Aristotle's 다시 말해 현실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words, 언제나 가능태로만 non-violent 존재하는 nature 것입니다. martial arts does not exist in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actuality. 실천으로만 It 존재한다는 exists 존재하는 in 것이지 potentiality. 완성되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Continuous 것이 pursuit 아니라는 뜻입니다. forms an unstoppable 정신적 trait. 가치에 대한 추구를 멈추는 순간 When you stop 무예는 pursuing 힘자랑에 spiritual 머무릅니다. value of martial arts 그래서 will 무예는 매우 remain 아이러니컬한 stagnant. 신체의 현상이라고 할 Ironically, 수가 있습니다. martial arts are on such a 신체에 주목하면 무엇보다 위험한 paradoxical 무기며 bodily 폭력이 될 수 있고 movement. It 정신에 can 주목하면 become 가장 비폭력적인 violent 상태에 도달할 수 tools, 있기 or it 때문입니다. can become non-violent 이 아이러니로 tools. 인해서 고단자일수록 몸의 힘을 빼는 연습을 That's why 하는지도 it is 모르겠습니다. important for the great 어쩌면 master to 무의 subdue body 비폭력성은 strength as much 무예가 as 인간에게 one 주는 can. 가장 큰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Non-violence can be the biggest 이상 발표를 gift 마치겠습니다. of irony to mankind. Let me conclude my presentation. 네, 김정유 교수님께서 Professor 어떻게 보면 Kim 무의 Jong-ho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Focus on the 폭력의 역사를 very 극복하기 destiny 위한 of martial arts 실천에 대해 and 고민하는 how 그런 to 화두를 overcome 던져주셨습니다. non-violence of martial 다음은 arts. 세계 Next. 태권도 연맹
강석재, a senior consultant of World Taekwondo Cares Program, will deliver a presentation under the title Taekwondo and Social Responsibility Case Studies of World Taekwondo's Global Peace Movements.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Good afternoon. I'm really 안녕하십니까. honored 먼저 to make a 오늘 presentation. 발표할 수 있는 on 기회를 주셔서 this 큰 session 영광으로 two. 생각합니다. I am a 세션 Sejang 2의 두 번째 senior consultant 발표자입니다. and the 저는 World Taekwondo Cares 강석재이고 Program. Before I 세계 get 태권도 to my 연맹의 전문위원입니다. main topic, 제가 you 메인 will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watch a 3-minute video 총 of 3분 World 정도에 Taekwondo. 달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에 대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World Taekwondo never stands still. We'll keep getting bigger, we'll keep getting better, and keep evolving. 동경올림픽에 4명의 올림픽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장애인 1명, 일반 하계올림픽에 3명입니다. 남긴 선수입니다. And we also have the two refugee athletes as well, including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태권도 박예재단하고 태권도 케어에 Taekwondo 대한 설명입니다. Humanitarian Foundation will be also demonstrated throughout the video clip. 요르단 나지락에는 난민 캠프, That was the refugee camp as well for the training. Taekwondo is one of the refugee camps. We need partners willing to provide opportunities.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태권도 시공단이 That was the UN Geneva For the declare United Nations, the the convention's World Taekwondo commitments Federation has for proven the World to be Taekwondo just such a Foundation. partner. As an Olympic sport, 조정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이십니다. He is also the president of the World Taekwondo Foundation. we decided to create the 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 바티칸에서 교황 앞에 태권도 시범 Through 훈련장 That was also one of the Humanitarian Foundation, demonstrations young refugee children in and one of the refugee refugee camps, camps. and also orphanages and orphans and some other young children. The World Taekwondo Cares program assists Taekwondo fede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grants, uniforms, equipment, and coaching. 대선보다 귀하다고 하는 세계 태권도 Peace is more 연맹 precious than 슬로건이기도 triumph. 합니다. That's the slogan of the. Thank you. As you watch the video, 감사합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 World Taekwondo 보셨다시피 is the 세계 World Taekwondo 태권도 governing body. But you 연맹은 see, 전 세계적인 Taekwondo 세계 has a 태권도의 demonstration, 기관입니다. and we have 보셨다시피 a care 태권도 program 시범뿐만 and 아니라 Taekwondo 전 세계 Humanitarian 지역사회의 And then our 프로그램과 World Taekwondo and 세계 태권도 International 연맹과 Taekwondo Federation 전 세계 joint 즉 국제 Taekwondo 태권도 demonstration. 연맹이 태권도 All those things 시범을 하는 are designed 프로그램을 to 협업하고 serve 있습니다. for mankind. 모든 저희의 이 That means 프로그램은 Taekwondo's 바로 social 전 세계 인류를 responsibility. 위한 것으로서 So 사회적 today's topic 책임성을 is 위해 저희가 paradox 프로그램을 of non-violence 하고 in 있습니다. martial arts. 오늘은 So 메인 they 주제인 say 무예와 why 비폭력성에 taekwondo 대해서 and then 말씀을 드리면서 왜 non-violence means 태권도가 peace 왜 or 비폭력성이 a 과연 certain 평화라는 state. 의미를 담고 Why taekwondo 있는지 has 왜 that kind of 태권도가 images. 이와 같은 여러 가지 So 이미지를 through 갖고 있는지 World Taekwondo 말씀드리도록 my 하겠습니다. presentation,
I 오늘 제 expect 발표를 통해서 you 세계 can better 태권도 understand 연맹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our 태권도에 대한 works of World Taekwondo and then our 역량과 peace movement. 업무뿐만 아니라 평화적 저희 활동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As you know, Taekwondo is 아시겠지만 origin of Hallyu or 태권도는 이 Korean wave, 한류의 원조라고 알려져 있죠. and Taekwondo is Korea's 태권도는 gift to the world.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로 알려져 Taekwondo is 있습니다. Korea's national 태권도는 sport, 한국의 국가적 and then it's Korea's 스포츠이자 representative 한국을 대표하는 cultural brand. 문화 Most 브랜드입니다. agree this 많은 point.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라고 생각됩니다. However, there 그러나 is Taekwondo has several 태권도에는 몇 phases. 가지의 태권도 단계가 is a 있습니다. martial art. 태권도는 무예로서 여겨지기도 Martial art 하고요. 또 무예는 Values 특히 tradition. 무예의 가치는 바로 전승이라는 국기원이 것에 in charge 근간을 of 두고 this 있습니다. martial art, 국기원이 태권도. 바로 이 태권도를 무예로서 And 전승을 there is 하고 another 있는 major 기관이죠. 뿐만 아니라 태권도 phases, 주요 태권도의 단계 Olympic sport 혹은 of 요건이 태권도. 있습니다. 올림픽 스포츠 종목으로서의 There is 태권도가 World 있습니다. Taekwondo is in charge. 세계 태권도 Because 연맹이 바로 이 World 부분에 Taekwondo, 책임을 갖고 like 있습니다. FIFA, 왜냐하면 FIFA와 같은 is 전 under the 세계 즉 control 세계 태권도 of 연맹이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 올림픽 This is some 위원회의 Olympic 모든 sport. 이 컨트롤을 받으며 올림픽 스포츠 So that 종목으로서 is World Taekwondo is in 태권도를 charge. 장려하고 있습니다. So we 그렇기 have 때문에 세계 evolved 태권도 to 연맹은 better 더 to do 나은 things. 더 개선된 And there 점을 is another 통해서 thing is 태권도를 Taekwondo 홍보하고 as a 있습니다. sport for all. 마지막 요건은 So there 생활체육입니다. is Taekwondo 태권도는 aerobic 일명 or 에어로빅 the other so many 혹은 things. 다른 생활체육으로서 So, 어떻게 태권도는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영향이 Also 있죠. you see, there is 태권도라는 것은 태권도, 한 there is 가지 궁극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혹은 겨루기 혹은 격투기와 같은 혹은 품새와 같은 다양한 요건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서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단지 겨루기 종목, 기술, 기법, 품새뿐만 아니라 아마 아시겠지만 이 삶의 즉 생활체육으로서 태권도의 가치가 함께 공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도 추구될 수 있습니다. 비폭력성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태권도 연맹이 전 세계 즉 글로벌 평화 이니셔티브 혹은 움직임이라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임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만인을 위한 태권도 라는 것을 지향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말 포부와 같은 즉 큰 이 임명, 즉 다시 말해 사명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의 혹은 다양의 계층의 다양의 연령의 많은 전 세계의 만인들이 함께 스포츠를 시청하고 즐기고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별, 연령, 종교, 민족, 역량 예, 국한되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성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중을 받는 즉 2023년까지 이 해당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존경과 존중을 받는 국제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 태권도 연맹이 93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이 부분에 저희가 목적을 충족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성이라는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IOC와 아소이프와 같은 거버넌스의 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잘 거버넌스를 충족하는 국제 기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마지막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음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저희가 다양한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태권도 연맹은 특히 세계 태권도 평화의 재단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하여금 우리가 태권도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적인 평화의 메시지로 지향하고자 합니다. 네,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계 태권도 연맹에 대한 연영입니다. 네, 73년도에서
IOC가 세계 태권도 연맹이 국제 기관으로서 공식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IOC에서 본격적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1988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또 94년도에서는 IOC 세션에서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서 공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대부터 2004년부터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서 태권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우 올림픽에서 공식 종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로고를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바꿨습니다. 저희의 이 개혁위원회에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저희가 진행했던 세계 태권도 연맹의 로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2017년부터 사용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의 슬로건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냥 월드 태권도, 세계 태권도라는 저희 기관으로 기관명을 공식 변경했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외국 참가자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 도쿄 하계 그리고 패럴림픽에서 태권도가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 슬로건을 갖고 태권도의 난민 선수들이 처음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지원을 통해서 세계 태권도 연맹으로 2004년부터 회장으로 주정원 교수님께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10월부터 총 6기 연속으로 연속 연임을 하셨습니다. 하슬라파티 미국 회장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총회, 위원회, 회장, 대륙연합과 같은 조직 구성을 갖고 있고요. 총 37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5개에 달하는 대륙연합이 회장과 사무총장 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210개에 달하는 국가로부터 저희가 회원국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10 플러스 1이다 라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1, 1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의 난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난민을 존중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210 플러스 1개의 국가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11개에 달하는 회원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티칸 도시에서도 계속 저희의 회원 가입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곧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사무국의 조직 구성원입니다. 사무총장이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GMS 오피스가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을 어떻게 보였는지 관련된 사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미국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곳에서 바로 저희가 골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종 결승전까지 가게 되면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태권도 시범을 통해서 굉장히 평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즉 다시 말해서 세계 태권도를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골드버즈를 눌렀죠. 태권도는 단지 겨루기 종목이 아니라 존중, 신뢰, 그리고 평화를 위한 사랑 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골드버즈를 눌렀다라고 심사위원이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태권도입니다. 세계 태권도 재단의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 세계 평화를 우리가 이바지하기 위해 바로 우리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태권도의 센터의 리스트입니다. 세계 태권도 재단은 총 12개에 달하는 홍보 행사가 있습니다. 10개는 이미 기존의 행사이고요. 2개는 새로운 일명 오픈 챔피언십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챔피언십이 바로 아랍권에서는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저희도 여성 선수들을 존중한다
라는 그런 이들의 여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행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월드 칠드런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아동이 참여하는 챔피언십이 곧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 3개, 4개 챔피언십 대회가 있었는데 더 많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최대 규모가 월드 챔피언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품새, 고양시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고요. 또 팀 챔피언십과 같은 대회가 있습니다. 가라 챔피언십과 같은 다양한 대회들이 있습니다. 12세에서 14세 선수가 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 챔피언십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랑프리 시리즈가 있고요. 그랜드 슬램드 챔피언 뿐만 아니라 갤러 어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모든 대륙, 이렇게 다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스포츠 종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굵직한 행사와 대회에서 태권도가 총 다양한 행사에서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인을 위한 스포츠 종목으로서 저희가 태권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제약 때문에 저희 간략하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M&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여기에서 한 수단으로서 난민들의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고아 뿐만 아니라 이런 취약 계층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태권도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재했고요. 자, 그 다음에 TPC, 태권도 평화봉사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출범한 평화봉사단을 통해서 주요 저희 지금 전공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해당 언어에서 잘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화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00명에 달하는 전공 학생들이 평화봉사단에 배치되었고요. 100개에 넘는 국가에 저희가 함께 시범 활동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는 평화봉사단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그냥 평화만을 이바지하는 태권도가 아니라 함께 전 세계로 하여금 또 IOC가 같이 저희 이니셔티브와 협업할 것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또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2016년부터 즉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케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취약 계층의 역량 강화를 그중에 하나 네팔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통해 한국의 태권도 사범들을 그곳에 파견을 해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르완다 SBS 호프스쿨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팔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1년 정도는 스리랑카,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각각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모든 3명 혹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니면 다양한 어떤 취약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상들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프로그램 공식 출범식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태권도를 배우는 장이 된 것입니다. 스리랑카, 부탄, 그리고 알콜랜드, 에틱스 이런 민족 종족들에 대해서 총 3개월에서 1년 정도에 달하는 프로그램으로 태권도를 교육시켰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에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요르단, 터키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프로젝트의 범위가 넓혀질 예정입니다. 아시아 개발 재단 ADF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재정 지원을 받아서 연간 2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바로 태권도를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박의 재단을 통해서도 저희가 특히 전 세계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진행한 프로그램인데요.
2015년도 9월부터 시작한 박의 재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유엔 전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이 유엔의 본부에서 공식 이렇게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태권도 박의 재단 TFH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태권도 박의 재단을 스위스 로잔에서 출범시켰습니다. 굉장히 많은 센터가 있습니다. 캠프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박의 재단에서 진행했던 2016년도 4월부터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 개소를 통해서 6명의 블랙벨트를 딴 학생들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르완다에서 모하메드 키지바 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태권도에 개소했었고요. 터키에서도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로잔에서 역시 20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태권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그리고 난민 트레이너들을 통해서 저희가 장학 제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는 MOU를 통해서 박의 재단과 같은 공동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겨루기 종목, 다루기 종목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에 달하는 하계 난민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라 올림픽에서 진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결과 달성 목표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랭킹 순위입니다. 이 모든 외부 기관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유엔의 SDG 지속 가능한 목표를 통해서도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세계, 한 스포츠라는 원 월드, 원 스포츠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이제 국제 태권도 연맹과 또 저희 세계 태권도가 같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OU를 공식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TNITF의 회장과 같이 공식 선언을 통해서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같이 참석해서 MOU 서약식도 진행했었습니다. 또 많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이력들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저희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올해 진행됐던 패럴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 로마 교황에 함께 블랙벨트를 전달했던 행사도 진행했었습니다. 이 사실 태권도가 사실 이 비폭력적인 스포츠다, 즉 평화를 위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 내부의 저희 이사위원회를 통해서 IOC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조지 박사와 같은 다양한 창립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회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조영식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정원초, 즉 조 회장님 전에 바로 저희 세계 태권도 재단을 진행했던 분이셨습니다. 98년도에 역임을 하셔서 유엔의 이 평화 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일명 UN 인터내셔널 데이를 지정을 해서 전 세계의 평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원 회장님께서는 전 세계의 평화 이바지를 위해 태권도를 더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로 존중을 위한 태권도 종목이고 페어플레이를 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슬로건은 평화는 개선보다 더 귀하다라는 슬로건으로 굉장히 몇 가지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평화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저희 발표를 통해서 저희 세계 태권도에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평화는 개선보다 위대하다. 참 친숙한 문구입니다. 자, 지금 그 무해 폭력성, 비폭력성에 대한 논의 이어서 세계 태권도 연맹 사례를 살펴봤고요. 이 관련해서 토론자와 저장을 모셔서 이제 세션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 발전, Peace and Development에 관련된 연구에서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계신 서울대학교 케빈 캐스터 교수님을 저희
디스커선트로 모시고요. 이번 세션 좌장은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의 이원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자와 그 디스커선트 올라오실 때 본인이 만약에 지금 이어셋이 필요하시면 본인 이어셋을 끼고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플로어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이원재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좌장을 맡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그 발표를 맡아주신 두 분은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어서 더더욱 그 감회가 새로운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정유 교수님께서는 제가 박사과정 때 수업을 여러 차례 들었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매니지먼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철학 분야와는 좀 거리가 다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그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가 오늘 그 발표의 주제인 무예 혹은 무술처럼 좀 뭔가 현실에서 때로는 좀 폭력적일 수도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김정효 교수님의 그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매니지먼트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그러한 그 중요한 그 단서를 얻기도 했었는데, 그 유사한 강의를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맡아주신 강석재 전문위원님은 제가 국민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와 함께 일하셨던 동료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강석재 전문위원님과 같이 회의할 때는 그 조정원 총재님께서 마이크를 갖지 않아도 강석재 차장님 목소리 워낙 쩌렁쩌렁하게 잘 전달이 되셔서 마이크 없이 발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오늘도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그 세계 태권도 연맹의 그런 그 메시지들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뵀지만 케빈 캐스터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러한 그 체육 혹은 스포츠 분야에 전공을 하신다기보다는 교육학 분야에서 또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두 개의 발표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과 그다음에 다양한 관점의 그런 그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케빈 캐스터 교수님의 그 두 발표를 들으신 이후에 드는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좀 인터랙티브하게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빈 캐스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국제무예학술 세미나에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체육 분야나 무예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체육 교육학 관련 연구를 하는 교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비평적 관점에서 연구를 견지해온 사람으로서 비평적 시각으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 포인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항목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상호작용 기반의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화 연구 관점에서 역설이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예와 이 폭력 간의 역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저희를 아프게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치과에 방문하는 것, 운동, 수술 등 다 폭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다소 위험할 수 있고 뭔가 하향식으로 좀 미끄러운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력 그리고 비폭력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평화 분쟁 연구에 따르면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그런 연구에 따르면 폭력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체계적인 유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유해함, 예를 들어서 스포츠 도중에 발생하는 것은 폭력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가 항상 그렇게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도중에도 분노가 표출될 수 있고 사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의도적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볼 때 의도를 가지고 폭력성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맥락에서 상호 관계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관점입니다. 스포츠를 폭력이라고 부르게 되면 실제 전 세계에 악용적으로 폭력을 바라보는 성별 기반 폭력, 인종 폭력 등의 이 테러리즘과 같은 다른 폭력의 의미를 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폭력이라고 볼 때 구조적 관점에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 간의 폭력, 사회, 경제적, 생태적인 여건도 물론 중요한 맥락입니다. 유해성을 타자에게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은 타자를 초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고찰할 때 저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나온 코멘트 중에 하나가 있겠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폭력 억제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디가 이끈 비폭력 운동이 인도에서 있었고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끈 비폭력 운동이 사회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구조적 문화적 관점에서 평화를 이해하는 데 비폭력은 대안적으로 긍정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경찰이 행사하는 평화적인 공권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공권력을 통해서 폭력을 완화하고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조적인 폭력이 미국 경찰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평화적인 공권력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가령 평화유지군과 같이 분쟁 대상 간의 평화를 중재하기 위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평화 구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가치와 역량, 기술 등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유형의 폭력을 이해하는지 얘기하는지 선행이 될 때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위험성이 초래되는 것일까요? 개인화된 폭력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개인화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개인화된을 초점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가 초래됩니다. 전형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회적 폭력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인종주의, 군국주의, 가부장주의와 같은 다양한 관념들이 있습니다. 개발주의 업무를 하는 그런 개발주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 활동들이
불평등을 초래하기보다는 평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들이라는 측면에서 이 비폭력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사례 연구가 이미 선행되었습니다. 사례 연구와 실무 등은 이론의 토대가 되고 이론 기반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를 이론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이론은 미셸 푸코에서 출발합니다. 헤테로토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지만 평화, 즉 평화적 존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종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헤테로토픽이라는 것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자아와 타자 모두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논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인 내 그리고 대인 간의 폭력입니다. 태극공 등등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분노를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타자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폭력에 있어서 철학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고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화 구축이라는 대전제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상의 활동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비폭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거시적인 생태계 속에서 존재하는 관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삶 그리고 이 큰 생태계 내에서 업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석재 의원님께 구체적인 코멘트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렇게 발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 구성이 너무나 완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서 김정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이론적이면서도 사유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셨고, 두 번째 강석재 전문위원님께서 실제로 이 무예 영역에서 이 비폭력과 관련해서 혹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례를 잘 보여주셨고, 또 이제 케빈 캐스터 교수님께서는 우리 스포츠계 또는 무술계 내부에서만의 논의가 아니고 그 외부에 있는 그 시각에서 객관적이면서도 좀 다양한 그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시는 굉장히 완벽한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김정혁 교수님께서 일단 발표 시간에 발표하시면서 좀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현하고자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석재 전문위원님이나 혹은 케빈 캐스터 교수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또 생각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생각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무역 비폭력성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게 제가 오늘 발표했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최신 이론들을 통해서도 무역 비폭력성이 논의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요즘 창발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특히 진화생물학이나 특히 AI나 혹은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창발이라는 게 매우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무예에 있어서의 비폭력성이 설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창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뇌의 뉴런 활동입니다. 뉴런 활동은 매우 물리학적인 사실들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물리학적인 사실로부터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자유를 꿈꾸고 평등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질적인 도약들을 물리학에서는 창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무예의 폭력성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 무예 비폭력성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걸 추구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에서 특수부대의 사람들은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주 고난도의 마셜 아트를 배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매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예는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매우 다른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무예에 입문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어떤 사고의 전환들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 자기의 존재론적인 사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또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공연불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석재 차장님께서는 마치 그 드라마 속의 PPL을 보듯이 오늘 그 보스이신 조정원 총재님과 근무하고 계시는 세계 태권도 연맹의 이 프로모션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주셨는데요. 또 강 차장님께서도 시간이 좀 많이 제한됐었기 때문에 좀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나 혹은 우리 캐스터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포인트들 관련해서 좀 더 좀 부연하실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짧은 시간에 세계 태권도 연맹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가 또 평화 관련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실제로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코리아 헤럴드 기자 생활을 하다가 86년부터 할 때 김은용 IOC 위원이 되실 시점부터 태권도를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계 태권도 연맹의 홍보 커미티의 회원으로서 이제 위원으로서 해외 취재도 가고 영자지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태권도를 올림픽에 가도록 노력을 하고 이랬었는데 2003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시고 태권도에서 올림픽 퇴출 위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정원 총재가 2004년 6월에 오시면서 그해 가을에 개혁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제가 개혁위원회로 들어오면서 세계연맹하고는 관련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또 아시아기자협회 사무총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언론하고 헤럴드도 있고 같이 하면서 태권도를 올림픽 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같이 두었다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2005년부터 IOC가 모든 하계 동계 종목을 평가해서 7년 후에 경기 종목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태권도로서는 세계연맹으로서는 다른 게 생존을 위해서 올림픽 종목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위원회를 해서 200페이지 이상의 개혁 보고서를 내게 되죠. 그것도 IOC 본부에서 그거를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태권도가 살아남고 야구 소프트볼이 2005년에 퇴출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홍보를 10년 동안 2015년까지 계속 맡으면서 모든 방향을 너무 그때만 하더라도 종주국이 태권도가 한국에서 시작됐다 보니까 세계 태권도 연맹이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모든 것을 하고 있고 한국인들이 다 하고 영어도 못하는 이런 조직으로 다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국제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을 외국인하고 경기위원장도 외국인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변모를 시키면서 왔고요. 그래서 2015년이 2013년도가 2020년도 올림픽을 결정을 하는 해였는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권도는 무사히 넘어가고 25개 핵심 종목에 태권도가 포함되면서 레슬링이 퇴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랬다가 한 종목이 살아남는데 다시 들어가서 가까스로 다시 레슬링은 살아남았습니다만은 18년 지금까지 오고 있었지만은 조정원 총재님은 실제로 경희대학교 계실 때 태권도 학과를 4년째 가장 처음 만드신 분이 조정원 박사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어르신인 조정식 박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하고 인연이 됐는데 2015년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빠질 이유는 없겠다. 그만큼 많은 변화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줄 것인가?
라고 해서 만든 것이 2008년에 태권도 평화봉사단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2015년에 UN 본부에 가서, 그것도 9월 20일이 세계 평화 날입니다. 거기서 반기문 총장이, 당시 총장이 초대를 해서 가서 태권도 박애자단 난민을 돕기 위한 거 만들겠다고 해서 스위스 로잔 2016년 만들고, 그해 태권도 케어 세계연맹 안에서 만든 것이 이 프로그램들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많은 국제 스포츠 연맹 중에서 태권도가 가장 앞장서서 사회봉사, 기여에 몸소 행동을 하고 있는 거로 IOC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할 때 IOC 위원장이 오셨고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만났을 때 세계연맹에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는 것이 올림픽 난민재단의 체어맨을 IOC 바흐 위원장이 맡고, 거기에 초대 이사로 조정훈 총재님이 맡으면서 태권도를 통한 봉사활동을 전부 다 이 태권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올림픽 종목 유지하는 데 해왔지 않은가.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기 때문에 오늘 1세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태권도 관련된 분들도 많고 무예에서 이야기하니까 정말 종주국으로서 메달이 한 개 더 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기업, 봉사에 같이 가는데 다시 한번 연맹이 앞장서고 있고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PPL 2부 순서였습니다. 네, 세계태권도연맹과 조정훈 총재님, 그리고 조정훈 총재님의 아버님 조영식 박사님까지 아주 잘 홍보가 됐고요. 다음에 조정훈 총재님 만나면 꼭 제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maybe the last question to you, sir.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예가 가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학생이나 만약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무예를 가르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그러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예는 폭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의 교육이 아니라 평화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가치와 청소년들의 역량을 구현함으로써 다른 수준으로 이 삶의 기술을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없습니다. 저희는 평화의 방법을 구체화, 체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무예의 정신성이 있습니다. 스포츠 기반의 교육이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합리성이 아니라 이 정신성이 여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접근이 거기에서 차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스포츠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체화의 방식으로 자녀에게 예절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션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이 타임키핑을 잘 해야 돼서 여러분들 들으시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또 나와준 패널리스트 분들도 말씀하실 것이 굉장히 많지만 부득이 여기서 좀 절제를 하고요. 다음 세션에서 또 그 좋은 내용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발표해 주시고 디스커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션 2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